역시 조리원은 전국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아이 낳고 바람 쐬면 온몸에 바람이 든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후조리는 여성의 몸에 매우 중요한데요. 육아, 출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질문은 산후조리원 꼭 가야 하나요? 입니다. 특히 초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 아주 좋지만은 않아 꺼려진다고 하네요.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아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데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거금을 들여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갖다가도 주변에서 워낙 추천을 하니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의 증가, 산모의 고령화와 다태아, 제왕절개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올바른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대두되며 보다 건강한 산후회복에 대한 예비 산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의 핵심은 다음 임신 준비를 떠나 난소기능과 자궁 기능을 회복하고 여성질환을 예방하며 남은 일생을 건강하게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나 셋째 임신 계획을 하고 있는 산모라면 더더욱 필요하지만 임신 계획이 없는 산모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임신 중 변화됐던 몸의 상태를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분만 후 6주까지를 산욕기라고 하는데 비교해 우리 조상들은 임산부가 몸 관리를 가장 극진히 해야 하는 시기를 3-7일, 즉 3주의 시간으로 정해놓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해산 후 한 달이 되기 전에 스트레스와 과로, 바느질을 하는 것, 혹날 것, 찬 것, 굳은 것을 함부로 먹거나 풍안에 감촉되는 것들은 모두 좋지 않다. 그 당시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용로가 될 수 있다. 해산 후 100일이 지난 다음 성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산후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일본 배우 출신인 마쓰야마 고유키는 일본 방송에 나와 자주 한국을 언급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부러워했던 건 한국의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첫째를 일본에서 출산한 이후 산후조리가 잘 되지 않아 큰 고생을 했는데요. 둘째를 한국에서 원정 출산을 했다가 일본 현지에서 매서운 비난 여론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을 안내하며 야후 재팬의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죠. 일본에서는 자국에도 양질의 산후조리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의 산후조리원만 부각시켜 해외 출산을 부추기는 보도가 무책임하다고 열등감 어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은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산모가 출산 후 푹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가족들, 아기들로부터 잠시 분리되어 오로지 출산에 지친 산모의 몸을 가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점이죠. 기본적인 신생아 케어, 식사, 산모 관리를 모두 조리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산모가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쉴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 또한 항상 상주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영양사가 산모의 식단 등 영양 상태도 관리해주죠. 또한 조리원 동기가 생긴다는 점도 뽑았는데요. 육아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리원 동기들과 앞으로의 육아를 두고도 많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 초보 엄마들에게 유익한 모임이라는 점 또한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식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보통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 6회 정도 제공이 되는데요. 모두 각자 방으로 제공이 됩니다. 산모에게 좋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단으로 제공되죠. 국내에서 출산을 한 외국인도 산후조리원에 머무를 때 칭찬하는 것 중 하나가 맛있는 음식과 특히 미역국이라고 하네요. 미역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철분과 칼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후 산모에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in Canada, you basically stay at the hospital one night, and then the next day, unless there was complications in your pregnancy, you're good to go. 탕수육, 샐러드, 비빔장, 김치. Okay.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위한 마사지 서비스와 아기를 케어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한국은 산모에게 있어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도 여건만 된다면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반응도 매우 뜨거웠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분명 대박이 날 거야. 나는 산후조리원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 한국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엄마들은 출산 후 이러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인도에서 할머니와 이모가 산모에게 제공하는 전통과 비슷해 보여.
산후 우울증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유형의 시설들의 아이디어 너무 마음에 들어 모든 엄마들에게 유용할 거야. 난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 출산 후 처음 몇 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 난 매일 울었어.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게 믿기질 않고 충분히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보살핌과 서비스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엄마는 산후조리원을 가져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혹 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다며 비난하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 유사한 시설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편화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죠. 대체 왜 한국에만 유난스러운 형태의 산후조리 문화가 발달했느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자체는 국내외의 제도적 차이와 문화적 변화가 맞물려서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현상이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인 산모의 돌봄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보이네요. 대한민국의 산후조리원의 기술력이 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산모가 축복 속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